네, 안녕하세요. 중소투자자입니다. 네, 오늘 이번 영상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삼성전자의 바닥과 이제 앞으로 5G 흐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릴 건데, 최근에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나요. 이제 급락할 때는 정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10%, 그러니까 지수가 10%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정말 제 이제 주식 인생에서는 이제 보지 못한 그런 경험인데,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수록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장이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제 본인만의 투자 원칙을 좀 정하고 시장을 좀 예측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잘 짜는 연습하기에는 또 굉장히 좋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 12%가 빠졌죠. 엄청나게 이제 급락을 했는데, 우리나라 지수는 이제 상대적으로는 좀 덜 빠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을 했죠. 이제 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어제 미국이 12% 오른 걸 전혀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의 12% 하락을 맞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제는 우리나라 증시가 또 3%가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어제 미국 증시 오늘 하락한 것에 대해서 좀 선 반영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 2%대에서 좀 많이 하락을 했고 좀 반등을 하지 못했지만, 코스닥은 지금 그 전날 만들었던 음봉을 좀 타고 올라왔죠. 아무래도 바이오 쪽이 오늘 시장에서 좀 강했고 반도체는 좀 약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보여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이게 이제 진짜 바닥인지 아닌지는 이제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바닥의 조건에 좀 몇 가지가 부합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저는 단기적으로 바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여기서 이제 30분 봉인데, 13일부터 지금 오늘까지 보면은 여기서 한 400, 그러니까 500을 깼을 때는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쌍바닥을 좀 만들었죠. 물론 이게 쌍바닥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바로 반등을 크게 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신호는 그 코스닥에서 신용 잔고가 이제 급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계속 이제 신용 잔고가 쭉 늘다가 최근에 이제 지수가 크게 하락을 하는데도 신용 잔고가 좀 오히려 늘었단 말이에요. 근데 좀 최근에 아침에 보시면은 다 이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면서 신용 융자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달에도 신용 잔고가 이렇게 급감을 하면서 바닥을 정말로 다지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신용 잔고가 떨어지면서 지수는 좀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4조 때까지는 이제 충분히 떨어질 것 같고, 지금 코스닥 기준으로 5조 그리고 800억이니까 4조 한 중반까지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에겐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급락을 할 때 저점을 언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신용잔고가 이제 바닥이 됐을 때, 제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한 달 전부터 제가 신용잔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드디어 이제 어제랑 그제에서 반대 매매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고,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 좀 바닥의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사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더 이상 팔 사람, 그러니까 매도세가 어느 정도는 좀 끝나야 되는데, 매도세라는 게 사실은 좀 아이러니한 것이, 매도가 많이 나온 다음에야 매도세가 이제 끊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팔고 싶은 사람들이 다 자기 물량을 팔고 시장에서 나가야 매도세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제 추가적인 음봉이 어느 정도는 좀 진정이 되고, 그러면서 매수하는 사람들, 아까 보였던 것처럼 그 바닥에서 쌍바닥 신호가 좀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제 매도를 하는 세력보다는 조금 매수를 하는 세력이 약간씩 시장에서 들어오고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은 지금 560선까지는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조금 더 오버하면 600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뭐 글로벌적으로 봐서는 아직 이슈가 완전히 수그러든 게 아니라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당연히 600까지 갈 가능성은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560까지 만약에 반등을 하면은 좀 현금을 어느 정도는 조금 더 많이 그 확보를 해
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의 그 예상과는 다르게 여기까지도 반등하지 못하고 내일 다시 엄청나게 큰 음봉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560 그 근처, 그러니까 540에서 60 정도까지 반등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고 500 초반에서 두 번 정도의 바닥을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르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독특한 그런 시장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수급의 변화라고 좀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물론 SK 하이닉스는 지수 대비는 조금 강하긴 했지만 코스피가 이제 지수가 굉장히 안 좋으면서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적은 하락이 아니죠. 최근에 개인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나오면서 반도체는 상당히 좀 약했고 코스 이제 P에서, 그리고 5G 종목들은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던 RFHIC가 좀 지금 현재 5G에서 새로운 대장주로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다른 뭐 서진 시스템이라든가 이제 KMW 이노와일스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어서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그래요. 다음에 또 영상으로 만들 계획이 있긴 하지만, 지금 최근까지 그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장기간 들어왔단 말이에요. 작년 9월부터 해서 1월까지 거의 3개월 넘게 매수세가 수급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런 어떤 그 사태 때문에 매수세가 빠지고 매도세가 계속 나오게 되면서 수급이 이제 바이오 쪽이랑 5G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등락을 보면은 또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하는 거 대비해서 조금 덜 하락하고, 그리고 오르는 거 대비해서 더 많이 오르는 종목들이 지금 어떤 큰 자금들, 어떤 스마트머니들이 흘러가고 있다는 그런 신호잖아요. 근데 최근에 계속 흐름들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반도체 주식들은 조금은 약한 모습을 보이고 5G 주들이 조금은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은 수급이 지금 현재 5G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매매했던 것을 복기를 해보면은 2019년 8월 달에 급등을 한 다음에 쭉 하락을 했었는데, 저는 이게 이제 실적이 앞으로 이제 2019년, 2020년 계속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지지를 한 다음에 다시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의 그 예상이 조금 틀렸죠. 그러니까 수급이 이때는 오히려 수급이 어떤 스마트머니들이 5G 쪽에서 반도체로 옮겨가는 시기였고, 저는 어떤 그 흐름을 완전히 잘 읽지는 못해가지고 수익을 크게 내지 못하고 손실이 조금 쌓였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조금 반대로 반도체에서 지금 수급이 좀 빠져나오고 지금 5G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삼성전자는 언제 정도 바닥이 만들어질 것이냐, 이게 이제 저의 이것도 개인적인 경험적인 생각인데, 최근에 레포트들을 보면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역시나 좋은 뷰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매수 기회, 조정은 매수 기회라든지 숨고르기 구간이라든지 다양한 모멘텀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좋은 그런 레포트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하향 조정을 낸 그런 레포트는 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주가의 흐름이 괜히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을 상당히 잘 따라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것이 실제로 이게 기업이 굉장히 좋은데 괜히 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이게 어떤 지금 사태 때문에 실제적으로 컨센서스가 조금은 낮아질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레포트에서 어떤 실적 하향에 대한 뷰는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실적 컨센서스가 하향이 되고 매수보다는 좀 트레이딩 뷰가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그 좀 과격한 레포트들은 좀 매도 뷰를 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매도 뷰가 나올 때, 시장에서 그런 매도 뷰가 나올 때 이 삼성전자의 저점이 조금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시장도
앞으로도 아주 뭐 강한 반등은 조금 힘들겠죠. 반도체 주들을 비롯을 해서. 그리고 이제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47,000원, 그러니까 지금 5만 원을 깨고 내려왔는데 지금 4만 원대 중반에서 후반까지는 저는 삼성전자의 그 저점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저점을 만들고 반등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매도 레포트라든가 좀 그 실적의 컨센서스를 낮추는 그런 레포트들이 나올 때, 그러면서 이제 개인의 그 매도세가 나오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아마 그때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바닥을 조금 다지고 천천히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 2018년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하락을 했죠.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이때, 그러니까 2018년 12월 1월 3일 날, 이때가 무슨 날이냐면은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작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실적이 많이 꺾인 것을 발표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제 삼성전자 끝났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개인의 매수세가 끊기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했죠. 근데 이게 반등을 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V자 반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조정의 기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보시면은 뭐 지금 와서야 뭐 50% 이상 올랐지만 이 50%까지 오르기까지 거의 한 6개월 이상의 그런 조정 장세가 펼쳐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구간이 저는 앞으로 한 3에서 4개월 정도의 그런 시기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예전에 5G 종목이 한창 올랐다가 기나긴 조정을 한 5개월, 6개월 받았던 것처럼 저는 지금 5G 종목들이 이런 조정의 기간을 앞으로 좀 거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삼성전자의 바닥과 그 시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5G 흐름에 대해서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 절대 개인의 판단 없이 함부로 투자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